여기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준선이 있고요. 준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요. 거기서 두 접선을 긋는다고요? 준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고, 그러니까 y좌표는 아무거나 되겠죠. x좌표는 반드시 마이너스 p겠고. 진짜 안 보이지 않아요? 거기? 괜찮아요? 여기에서 그 공부 잘하는 법 동영상 이런 거 보면 나와 있다. 교실의 왼쪽에 앉아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딱 앉았네. 공부 잘하는 척하는 사람. 자, 이거 봐봐. 임의의 점을 잡아요. 거기에서 접선을 두 개 그어요. 그랬을 때 그 두 접선은 직교한다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임의의 점을 뭐라고 놨다고? 마이너스 p, k.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 분홍이니까 분홍이로 써볼까? y는 m 기울기 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p하고 더하기 k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기울기 했고요.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다 대입할 거예요. 대입한 다음에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이다. 이건 반드시 만족하는 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전개한 다음에 할 거예요. mx 더하기 mp 더하기 k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요. 항 3개짜리를 제곱하네. 그쵸? 어떻게 제곱하지? 각각을 제곱하고요. m제곱 x제곱하고 더하기 m제곱 p제곱하고 더하기 k제곱하고요. 되고 있습니까? 각각 제곱하고 더하기 2배의 곱을 다 써주면 되죠. 2배의 m제곱 px 됐고요. 더하기 2배의 mpk 됐고요. 더하기 2배의 mkx 됐습니까? 됐고요. 우변은 뭐야? 우변은 뭐 하는 거예요? 4px죠. 4px 4px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 판별식을 쓰려면 x에 대한 내림차순 그죠? x에 대한 내림차순 x제곱 하나밖에 없나요? 네, 하나밖에 없네요. m제곱 x제곱 됐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편한 걸로 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네, 일로 와요. 빨리 카메라 인사하고 가요. 아니에요, 농담이. 들어가요. 왜 코피 났어요? 왜 얼마나 세게 팠길래? 네? 아니, 자 봐봐요. 그 다음에 x 찾자. x 여기 4px 있다. 그치? 4px랑 여기 뭐 붙여줄 거 있어요? 없네요. 그죠? 4px랑 붙여줄 거 없고요. 그러니까 x 있는 애들 묶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 하고요. m제곱 p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요. mk 그죠? mk 됐고요. 또 마이너스 2p 한 다음에 x 묶어주면 되겠네요. 됐고요. 남은 것도 뭐 있어요? 상수 x 없는 거 k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쵸? 얘 말고 없죠? m제곱 p제곱 있군요. 이거 m제곱 p제곱 걔를 먼저 쓰는 게 더 예뻤을 텐데 더하기 2m pk는 0 m제곱 p제곱 mp제곱이 아니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2차 항 1차 항 여기 상수항 그쵸? 이렇게 있어요. 뭐 쓸 거라고? 판별식인데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접점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쓸 거예요. b'의 제곱 또 제곱한다. m 4제곱 p 제곱 더하기 m 제곱 k 제곱 됐고요. 더하기 4p 제곱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더하기 2배 m 세제곱 pk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자. 여기는 마이너스 4에다가 mpk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돼? 마이너스 4에다가 m제곱 p제곱 됐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해야 돼? ac 해야죠. 판별식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 k제곱 마이너스 m 4제곱 p제곱 마이너스 2m 세제곱 pk 됐네요.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이렇게. 얘 지워지네요. 또 뭐 있죠? M제곱 K제곱도 있고요. 또 얘랑 지워지네요. 그쵸? 남은 거 있죠 여기? 남은 것들 뭘로 묶이냐면 4P로 묶이네요. 4P로 묶어보자. 4P로 묶으면 여기가 P 되고요. 얘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MK 되나요? MK.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M제곱 P. 마이너스 M제곱 P다. 이렇게. 그럼 이걸 보면 얘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P는 0이 아니에요. P는 0이면 이거 포물선이 안 되죠. 그러니까 P는 0이 아니고요. 얘가 0인데요. 얘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꼴로 써볼게요. P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KM 됐고요. 마이너스 P는 0.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 접선이 얘 기울기를 갖다 M1이라고 하고 얘 기울기를 갖다 M2라고 해보자. 그럼 M1과 M2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을 하면 M1, M2 두 근의 곱을 하면 A분의 C가 나오잖아요. A분의 C를 하면 P분의 마이너스 P가 된다. 그래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 그게 무슨 뜻이지? 둘이 직교한다. 직각이다. 두 접선이 수직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리고 K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2차 곡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벡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벡터가 나온다. 몇 쪽이에요? 80쪽이래요, 얘들아. 80쪽. 80쪽으로 가봅시다. 과학 시간에 벡터에 대해 배웠나요? 벡터를 그래요? 벡터가 아예 안 나오나요? 속도 얘기할 때도? 속도와 속력 얘기할 때도? 안 나와요? 그렇군요. 그럼 나한테 처음 배우는 거네? 좀 무서운데? 자, 벡터라는 게 뭐냐면 크기랑 방향이랑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100m 달리기에서 중요한 건 속도죠, 속도. 근데 속도만 중요할까요?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총 쏘잖아요. 총을 땅 쐈는데 우사인 볼트가 뒤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m를 7초에 주파했어요. 그럼 그거 세계 기록을 인정 안 해주죠. 방향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선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속도. 속도라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향과 크기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빠른가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뛰는 그 방향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벡터라고 한다. 근데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같은 힘을 줘도 팔씨름 하는데 막 내가 또 뒤로 힘을 준다고 해봐. 난 지는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힘이 세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 힘에도 쓰이고 막 여기저기 다 쓰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너희 다 이과니까요. 대학 가면 막 함수도 벡터로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 크기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벡터는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 표기를 할 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기를 할 때 화살표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하고요. 방향이 중요하니까 꼭 어느 방향인지 써줘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길이어도 반대 방향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점을 갖다 A라고 하고 이 점을 갖다 B라고 하면 이 벡터를 갖다가 A, B라고 쓴 다음에요.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써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반직선처럼. 그죠? 반직선처럼 요 위에다가 갓을 씌워주는데 이것도 BA라고 쓰면 다른 벡터가 돼요. 왜? BA는 B에서 A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BA인지 AB인지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벡터는 AB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자로도 표시해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해서 스몰 a라고 쓰고요. 점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벡터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로 쓴 다음에 거기다가 갓을 씌워준다 이런 얘기예요. 화살표를 해준다. 명확한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반만 갓을 씌워주듯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고 너희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출발하는 점 있잖아. 그걸 갖다 시점이라 그래요. 출발하는 점, 시작하는 점,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해? 종점이라고 한다.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의 길이 있잖아. 잘 봐. 처음 배우는 거잖아. 생소하단 말이야. 이 벡터의 길이 있잖아. 그 길이를 갖다가 뭐라고 어떻게 표기하냐면 얘네한테 절대값을 씌워줘요. 절대값. 그럼 이게 크기라는 뜻이야. 얘 길이. 그럼 그때는 이때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고 이때는 얼마나 길이가 긴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A, B의 크기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벡터가 여기 A 벡터가 있었고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 비슷해요? 보기에? 이런 벡터가 또 있었어요. 이런 벡터가 있었어. 근데 얘가요 둘이 평행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도 같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같은 벡터라는 것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요. 얘를 쉽게 말해서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해서 여기에 겹쳐지면 그게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기할 때 는으로 표기해. 똑같이 실수랑 똑같이요.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단위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 야 오늘 어려워. 오늘 왜 어렵냐면 오늘 복잡한 계산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너희랑 나랑 약속해야 될 게 많아. 정의 내려야 될 게 엄청 많아서요. 어려워요 오늘. 잘 들어야 돼. 단위원이라는 게 뭔지 기억나? 반지름이 1인원. 반지름이 1인원. 그 다음에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단위 벡터. 야 왜 이렇게 입체감 있게 써줘? 단위 벡터는 뭐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갖다가 단위 벡터라고 해. 단위 벡터는 뭐라고? 크기가 1인 거, 길이가 1인 거, 그쵸? 크기 1인 벡터. 그걸 갖다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약속이야. 그래서 어렵잖아 우리가. 그죠? 정의가 많이 나와가지고 기하가. 그것만 익숙해지면 쉬워요. 크기가 1인 벡터를 갖다가 단위 벡터라고 한다. 선생님 방향은 상관없나요? 네, 방향은 상관없는데요. 앞으로 가장 많이 쓰일 단위 벡터는 X축과 평행한 거랑 Y축과 평행한 거. 그거 두 개예요. 그거 두 개인데 어쨌든 크기가 1이면 방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크기가 0인 벡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을요. 얘가 나한테 힘의 단위 까먹었어요. 10N으로 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얘한테 10N으로 밀어요.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뤘잖아요. 알짜임이 0이다 막 이거 나오잖아. 그때는 얘도 나한테 10으로 밀지만 나도 얘한테 10으로 밀면 여기서 크기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짜임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얘가 힘이 다 상쇄돼 가지고 벡터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 0벡터라고 하거든요. 0벡터는 이렇게 표기해요. 0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요. 0벡터. 그럼 얘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향이 없죠. 크기만 0인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크기만 0이고 방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0벡터를요. 그러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크기가 0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정의할 수도 있냐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알아놔야 돼요. 뭐냐면 크기가 0이고 방향 없는 벡터 이렇게 알아두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다 이렇게도 알아놔야 돼요. 0벡터를 갖다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시점과 종점.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얘랑 똑같아요. 크기랑 방향이 똑같다 하면 안 되겠다.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은데 방향은 정반대인 벡터를 갖다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표현해.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얘네 둘이 더하면 0벡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 이야기다. 27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 지워졌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의 세 변의 중점을 각각 DEF라고 하자 그랬어요. 세 변의 중점을 DEF가 세 변의 중점이 6개 점을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벡터에 대하여 다음을 답하시오. DF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큰 그림이 없나? 아 있어. 역시 큰 그림. 자, 이 길이가 얼마라고? 4라고. 근데 뭐랑 똑같은 거? DF의 크기를 구하라고. DF의 크기. DF의 크기. 이 크기를 구하래요. 얘들아, 여기에 중점이고요. 여기에 중점이에요. 그럼 얘랑 평행하고요. 길이는 반이다. 그거 이름이 뭐지? 중점 연결 정리. 언제 배우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네. 중점 연결 정리예요. 뭐예요? 다시. 변이 있어요. 변의 중점. 변의 중점. 그럼 얘네 둘이 평행하고 길이는 반이다. 평행 길이 반인 건 당연하죠. 왜요? 아 까먹어서 중학교 거라고 그래가지고 중점 연결 정리예요. 이게 오케이. 중점 연결하면 뭐가 된다? 네, 평행하고 길이는 반이다. 야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중점이에요. 잘 들어. 순서가 바뀐다. 여기 중점이에요. 그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그려요. 그럼 이쪽도 중점이다. 이것도 중점 연결 정리예요. 다시 여기에 중점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해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중점이다. 오케이? 얘도 중점 연결 정리예요. 어쨌든 DF의 크기를 구하래요. 아 너무 쉽네요. 기호나 표기해보자. 연습하는 셈 치고 DF의 크기 절대값 붙이면 돼요. 좀 길게 그려줘요. 다른 거 숫자 1 같은 거랑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얼마 된다? 2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뭐라 했어? DF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같은 벡터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 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겹쳐지는 벡터.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겹쳐지는 벡터니까 이 벡터랑 그 다음에 이 벡터가 있겠죠. BE 벡터 BE 그 다음에 벡터 CE 거꾸로 쓸 뻔했다. EC 이렇게요. 그 다음에 DF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크기와 방향이 같아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거를 뭐 평행한다, 크기와 방향이 같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완전히 는으로 써서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자꾸 거꾸로 넘겨? BD 병덕 BD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이랬어요. BD 어디 있어? 왜 저래? 근데 아무도 안 웃는데 너만 웃고 있었어요. 왜 저러냐? 그런 거야. 좀 간대하게 웃어줘요. 너무 박해요 여기. 야 BD가 있잖아요. BD 걔랑 같은 벡터 모두 고르라고. 같은 벡터. 예준님 화났네요. 드립 때문에 화났네요. 이 BD랑 같은 벡터 뭐 있어요? DA가 있고 그 다음에 EF가 있죠. 그죠? BD랑 같은 벡터. 방향이 반대인 벡터. 방향이 반대인 벡터. 이렇게. 그죠? 그래서 DB. 그렇죠. DB도 되죠. DB랑 또 AD랑 그 다음에 F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3번의 답까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면 그리고 표현법 하나만 더 하고 가자. 뭐냐면
여기 BA 벡터 봐봐요. BA 벡터. 이런 벡터 보고요. 그 다음에 EF 벡터 봐봐요. 얘네는 평행하죠. 그죠? 평행하잖아요. 뭐라고? BA 벡터랑 그 다음에 EF 벡터. 평행하는 거를 원래는 어떻게 했죠? 우리 도형에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이렇게 했죠. 이렇게 두 줄. 맞아요? 똑같이 이용한다. 그래서 벡터가 평행하는 것도 이렇게 사선 두 개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드디어 유명한 그 말이 나오네요. 유명한 말이 나와. 방정식 함수 이런 거 할 때는 유명한 말 뭐 있었어요? 뭐 함수의 교점이랑 방정식의 실근이 같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벡터는요. 벡터는 시점과 종점에 대하여 자유롭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벡터는 시점과 종점에 대하여 자유롭다. 지금 시점으로 나오는 모든 벡터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용할 거예요. A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점 A가 있었다고 해보자. 점 A가 있었다. 여기 점 B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러면 시점을 갖다가 여기 시점이 있잖아요. 벡터 A의 시점. 그걸 갖다가 얘한테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A 벡터가 있는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종점이 있다. 종점을 갖다가 B에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정리해서 벡터는 시점과 종점에 대하여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성질이 엄청 많이 쓰일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함수의 실근과 함수의 교점과 방정식의 실근은 같다라고 그 뇌에 그 타투 새겼잖아요.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새겨놔야 돼요. 오케이. 벡터는 시점과 종점에 대하여 자유롭다. 내분점과 외분점 이런 거 구할 때도 다 쓰일 거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벡터를 더하거든요. 벡터를 더해요. 어떻게 더하냐면 뭐 여기 A 벡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B 벡터가 있었어요. B 벡터. 이게 두 벡터가 있었는데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그러면 지금 더할 때요. 그냥은 못 더해요. 어떻게 원래 벡터는 어떻게 더하기로 하냐면 A 벡터가 있고요. 뭐 A 벡터 하지 말고 X 벡터라고 해볼까?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있으면 얘네 둘을 더할 때는 이렇게 얘네 둘을 연결해서 생기는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더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더해야 돼요. 요것과 요걸 더하면 이 벡터가 돼요. 이거를 힘 같은 걸로 생각하면 합력 이런 거죠. 합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종점을 갖다, 얘 시점을 갖다가 B의 시점을 갖다가 A의 시점을 갖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B의 시점을 갖다가 A의 종점에다가 갖다 붙여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합친 요 벡터. 요 벡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막 여러 개를 더해요. 그러면 여러 개를 더해요. 여러 개를. 아니 두 개짜리 먼저 해보자. A가 있고요.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요. 점 C가 있었어요. 에이, 자꾸 화살표로 보이네. 점 C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AB 벡터랑 뭐랑 더해라? BC 벡터랑 더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인 시점과 최종적인 종점만 보면 돼요. 뭐라고? 최종적인 시점과 최종적인 종점만 보면 돼. 그래서 AB 더하기 BC였잖아요. 그쵸? B는 갖다 붙이는 역할이고요. A에서 출발해서 C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벡터를 갖다 A 뭐 하는 거야? AC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A, B랑 B, C랑 더하면 뭐 된다? AC 벡터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A, B, C, D, E네요. 여기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 A, B 더하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D 더하기 D, E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얘네들을 다 더하래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돼요? B 연결되니까 AC가 되죠. AC랑 CD랑 더하면 뭐 돼요? AD 되죠. AD랑 D랑 더하면 AE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했을 때는 최종적인 시점과 최종적인 종점만 봐서 얘네들을 연결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B 연결되고 C 연결되고 D 연결됐으니까 AE 벡터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네. 쉽죠? 다 이과생이라 그런지 이해를 잘하네 아주. 그 다음에 얘들아 덧셈에 대한 법칙이 있거든요. 덧셈에 대한 법칙 간단하게만 적어줄래? 왜 적냐면 라떼는 라떼는이 나오는데 라떼는 뭐냐면 그 덧셈에 대한 법칙 있잖아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다 빠졌잖아요. 그냥 다른 거 배우면서 조금씩만 배우잖아. 그래서 좀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1번. 자,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뭐냐면 AP 더한 거랑 뭐 더한 거랑 BA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거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 쓰는 말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 교환 법칙의 의미를 말로 바꿔서 알아놓자 이런 얘기예요. 교환 법칙의 의미는 교환 법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계산할 때 뭐 해도 된다?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된다. 됩니까? A 더하기 B를 하는데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하는데 벡터 B 더하기 벡터 A로 서로 자리를 바꿔줘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결합법칙 이거 써놓으라는 거예요. 노란 거.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어떻게 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데 누구를 먼저 해도 되고 A 더하기 B를 먼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를 먼저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된다.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런 뜻이고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런 뜻이고 됩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네, 끝이에요. 이거 원래 중학생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자들고 맴매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기보단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한 거고요. 그 분배 법칙이 있잖아요. 또 연산 법칙 중에 분배 법칙. 근데 실수에는요 3 곱하기 5 이런 곱셈이 있어요. 근데 이 A 곱하기 B라는 이런 건 없어요 아직. 왜? 얘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크기만 있잖아요. 크기가 아니고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걸 벡터라고 하고 벡터라고 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크기만 있는 이런 양을 갖다가 스칼라라고 하거든요. 스칼라와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배웠던 건 이름이 없이 그냥 배웠던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스칼라라고 해요. 벡터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상대적인 양에 대한 그 물리량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스칼라라고 붙인 거고요. 근데 벡터는
방향도 있지만 아니 크기도 있지만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냥 곱셈을 갖다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곱셈 15다 이렇게 곱셈을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아직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